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유령세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잘렌스돈 제로의 주인공 남매 중 한 명인 벨을 그렸었죠. 오늘은 남매 중 오빠인 와이즈를 그려봤습니다. 벨과 와이즈는 둘 다 주인공 캐릭터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선택해도 똑같은 대사가 출력되죠. 분명 같은 말을 할 텐데 벨과 와이즈의 성격이 구분되는 게 신기해요. 벨은 조금 더 감정선이 확실하고 훨씬 밝은 느낌이라면 와이즈는 조금 더 차분한 느낌이죠. 목소리뿐만 아니라 목소리를 연기하시는 성우님들도 각자의 캐릭터에 맞춰 이렇게 연기를 해주신 덕분에 파이톤 남매의 매력이 더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사 자체도 벨이 말하든 와이즈가 말하든 어색하지 않게 짜여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벨을 선택했을 경우 1.5 버전 스토리에서 와이즈가 아스트라의 공연표를 얻지 못해 너무 아쉬워하는 건 좀 웃겼어요. 개인적으로 그 역할은 벨이 더 잘 어울렸을 것 같네요. 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와이즈에게 갯모애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일지도? 평소에는 차분하고 조금 더 어른스러운 캐릭터가 공연 좀 못 간다고 아쉬워한다? 저는 이거 충분히 귀엽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차분한 말투에 가려지기도 하지만 사실 와이즈가 벨보다 더 장난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아주 초반에 나온 내용인데 남매가 새 비디오를 구매할 때 와이즈가 다큐멘터리 장르의 영화를 많이 사던 때가 있었죠. 와이즈는 이 장르를 좋아하지만 벨은 그게 재미가 없어서 손님들에게 팔리지 않을 거라고 말하던 내용이 있어요. 그때 와이즈는 차분하고 평화로운 영상은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 준다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변명을 하다가 결국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다음에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넘겨버려서 벨이 화를 냈었죠. 좀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도 쌍둥이여서 연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와이즈가 정말 벨보다 연상이었다면 이런 연출이 나오지 않았을지도요? 아니면 나이 차이가 좀 나도 이런가요? 저는 친오빠가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도 벨이 사고에 휘말리면 누구보다 걱정하는 모습도 보이죠? 생존자 세계관 자체가 정말 위험하고 또 파이톤 남매는 부모나 보호자 없이 오직 둘이서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해요. 아주 초반에 벨이 공동체에 휘말리거나 외환성 공동에서 쓰러져 심장마비까지 갔었다는 내용에서는 저도 숨이 막히더라고요. 와이즈 역시 벨과 마찬가지로 게임 캐릭터의 의상보다는 일상적인 복장에 가까워 보여요. 저는 코스프레에 대해 잘 모르지만 대부분의 코스프레 소품은 디자인 때문이든 재질 때문이든 딱 코스프레라는 느낌이 드는데 와이즈의 복장은 그냥 일반적인 옷처럼 만들면 코스프레라는 티가 안 날 것 같지 않나요? 볼만한 장식이라고 하면 어깨에 있는 장식뿐인데 이번 그림에서는 뺐습니다. 그림을 보면 어깨 아래로 옷이 좀 흘러내리는데 그 장식까지 있으면 중력의 영향으로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 할까. 한 1초 있으면 겉옷 다 벗겨질 것 같아서 고민 좀 하다가 그냥 그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와이즈의 디자인도 저는 정말 좋아해요. 복잡한 장식 없이도 세련된 느낌이 잘 보여져서 좋은 자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그림에서 신발이 나오지 않아 아쉽네요. 저는 운동화 같은 구두보다 면적이 넓어서 디자인이 많은 신발을 그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어글리 슈즈라고 하던가요? 그런 거 보는 것도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요. 물론 실제로 산 적은 없지만요.
그런 운동화는 이상하게 착용감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운동화가 너무 높아서 그런가? 또 와이즈도 그렇고 벨도 그렇고 디자인이 6단지와 너무 잘 어울리죠? 정말 많은 지역이 열렸지만 저는 여전히 6단지를 가장 좋아해요. 특유의 레트로 감성과 레코드 가게, 카페, 잡화점, 오락실, 장난감 가게 같은 건물이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특히 6단지는 노을이 지는 저녁 시간대의 색감이 정말 예쁘답니다. 저는 지금도 종종 6단지를 돌아다녀요. 맵은 작지만 그것만으로도 힐링이 되거든요. 자, 이제 그림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이 그림은 이전의 벨과 달리 로우 앵글로 잡아서 그렸어요. 큰 이유는 없고 그냥 두 남매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 앵글을 다르게 그려봤답니다. 이 그림의 모티브는 나른한 일상의 느낌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다면 우리 파이톤 남매는 둘 다 야행성이라 늦게 잠들고 조금 늦게 일어나는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오빠인 와이즈는 거의 커피 중독 수준이라 늦지막히 일어나 손님이 없는 카운터에서 커피를 마시며 잠을 깨우는 그런 느낌을 생각하며 그렸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머리카락도 좀 부스스한 느낌으로 잔머리를 추가했는데 티가 날지 모르겠네요. 다만 아쉬운 건 벨과 다르게 빛이 약한 카운터를 배경으로 삼아서 그림이 다소 어두워졌어요. 다음에는 의도적으로 그림을 좀 밝게 그리거나 보정 레이어를 추가해야겠네요. 그래도 벨도 그렇고 와이즈도 그렇고 판타지적인 느낌보다는 마치 일상생활을 하는 캐릭터의 사진을 찍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어느 정도 구현이 된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일부러 캐릭터가 포즈를 잡거나 연출을 하는 그림보다는 보다 더 자연스러운 그림을 추구해요. 내가 드론을 조종해서 어떤 캐릭터가 차를 마시거나 혹은 싸우거나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내가 사진으로 남기는 듯한 현장감 있는 그림을 좋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걸 생각하며 계속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림은 사진으로는 연출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아름다움을 담을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 장점도 살려야겠죠? 벨과 마찬가지로 와이즈도 재미있는 설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와이즈는 골동품을 좋아한다는 설정이 있죠. 그래서 어렸을 때 골동품 가게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아이한테 사기를 치는 가게라니 만만치가 않네요. 또 세계관 특성인지 아니면 와이즈의 개인 취향인지 모르겠지만 가끔 메인 스토리를 진행하다 보면 와이즈가 어디에 앉아서 핸드폰을 들고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걸 카메라를 잘 돌려서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오락실에서 할 수 있었던 팩맨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답니다. 요즘 애들도 팩맨을 아나? 사실 저도 오락실에서는 해본 적이 없고 컴퓨터로 했던 기억이 나네요. 대학 다닐 때도 팩맨과 비슷한 게임을 수업에서 만들어 본 기억이 있답니다. 재밌었어요. 또 벨과 다르게 공포 영화를 못 본다는 설정도 있어요. 벨은 잘 보는데 말이죠. 에테리얼이 득실되는 공동은 잘만 돌아다니면서 공포 영화를 못 본다는 설정이 재미있지 않나요? 하긴 저도 가위 몇 번 눌리는 거랑 공포 영화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차라리 가위 눌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공포 영화는 안 그래도 무서운 귀신을 더 무섭고 잔인하게 보여주잖아요. 저는 검은 서재들 보면서도 무서웠어요. 이 그림을 그리면서 힘들었던 점이라고 하면 일단 저는 남캐를 못 그려서 스케치해서 고생을 꽤 했어요. 남캐는 이목구비 주차시키는 것도 일이고 체형이라거나 구도를 잡는 것도 힘들고 아무튼 다 힘든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역해만 주구장창 그려서 그런 걸까요? 그래서 요즘은 남캐를 그리는 것에 부담을 좀 덜고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가벼운 스케치를 매일 하나씩 하려고 해요.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밖에 안 걸려서 부담은 없더라고요. 예전보다 그림 실력은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오히려 지식이 많아지니까 이론대로 그려야 하고 낙서도 잘 그려야 한다는 강박감이 생겨서 그림이 너무 어려워지더라고요. 일단 100번 정도 해보고 효과가 괜찮으면 여러분에게 추천드릴게요. 자, 이제 그림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이번 그림은 16시간 정도 걸렸네요. 엄청 고생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또 그렇게 많이 그리지는 않았네요. 아무튼 이번 영상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